안녕하세요. 2025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네요. 아,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KPMG 보고서, 또 뉴닉의 세계위험 보고서, CEO 노트, 여러 시사토론 자료들, 이걸 싹 모아서요. 네네. 앞으로 우리 옆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위험 신호들이 있는지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통찰들만 뽑아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들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특히 경제, 사회, 환경, 기술까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이런 데서 어떤 위험,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연결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좀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그 뉴닉 세계 위험 보고서 2025 이걸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위험 이게 뭘까 봤더니 첫 번째가 국가 간 무력 충돌. 아, 역시 그게 가장 크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극단적인 기상이변. 이게 꼽혔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허위 정보 문제요? 네. 허위 왜곡 정보 확산이 문제고 좀 길게 보면 역시나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 이게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지목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같은 보고서인데 한국 전문가들은 약간 다른 걸 주목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거죠? 국내 최대 위험으로는 역시 경기 침체를 꼽았습니다. 아, 역시 경제 문제군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꽤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죠. 저출산 고령화. 이걸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이게 다 겹쳐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거죠. 하긴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예전에 한국을 인구 소멸 1호 국가다. 이렇게 지목했던 게 벌써 네. 만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경고가 점점 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경제적인 압박감이 그럼 산업 현장으로도 바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김어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포스코 ENC 건설 현장 여기서 올해만 벌써 5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났어요. 5번째나요.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또 SBC 그룹 사례처럼 계속 반복되는 노동환경 이슈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건 시스템 문제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그렇죠. 구조조직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강력한 처벌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ESG 점수랑 연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대출이나 투자까지 제한하는 그런 경제적 제재 방안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 환경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KPMG 보고서를 좀 보면요. 2025년 한국 디지털 금융의 화두는 역시 규제 완화랑 기술 혁신이 두 가지예요. 아, 규제 완화랑 기술 혁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망분리 규제 완화 같은 거요. 금융사가 클라우드 같은 외부 기술을 좀 더 자유롭게 쓰게 해서 혁신을 좀 촉진하려는 거고요. 아하. 또 마이데이터 2.0 이것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 정보를 더 폭넓게 활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죠. 지급 결제 시스템 개선이나 핀테크 기업의 약진도 다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렇군요. 기술 혁신이 빨라지는 건 좋은데. 네. 근데 다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국내 은행들의 그 디지털 전환 속도랄까요? 이게 글로벌 선두권 은행들에 비하면 아직 좀 뒤처진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지적도 있군요. 사무실 안팎의 변화도 변하지만 사실 창밖의 변화도 좀 심상치 않잖아요? 네, 그쵸. 날씨 말씀이시죠. 네. 매불쇼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데 올여름에 그 기록적인 폭염 아니면 시간당 50mm 이렇게 쏟아지는 극한 호우. 네, 국지성 이게 이제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와,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이게 그냥 불편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후위기는 이제 정말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대비가 좀 시급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세대별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세대별 차이요? 네. 그 뉴닉 보고서를 다시 보면 30대 이하 젊은 세대는 극단적 기상현상, 이걸 가장 큰 위험으로 봤어요. 아, 기후변화를요? 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오히려 국가 간 무력 분쟁,
이걸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고요. 또 젊은 세대일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이게 훨씬 컸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각자 처한 현실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이렇게 보니까 경제 침체 우려부터 노동 환경 문제, 또 디지털 전환의 속도,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2025년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과 기회들을 짚어봤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이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연결고리를 계속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호작용을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그 최근에 공개돼서 좀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 명단 관련 보도들 혹시 보셨나요? 네. 여러 얘기가 있었죠. 네, 김어준 유튜브나 박시영 TV 같은 데서 인용된 걸 보면 재계나 법조계 인사 외에도 풍수 전문가라던가 특정 성향의 유튜버, 심지어 대통령 부부가 자주 찾던 식당 주인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공적인 행사의 초청 기준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오늘 쭉 이야기했던 사회적 양극화라던가 아니면 기회 불균형 같은 문제들과는 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